한국 KNUTV 목요일 책 읽어주는 식탁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라디오 방송에서는 매주 그랬던 것처럼 또 제가 읽어보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보고 생각해볼 만한 좋은 내용을 가진 책을 한 권 선정해서 같이 읽어볼 텐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변호사 논증법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최훈 교수님은 이전에도 논리야 놀자 등 여러 가지 저서를 통해 일반 대중들을 향한 논리학의 어떤 이야기들을 정말 친숙하고 풍부한 맥락과 사례를 통해 알기 쉬운 언어로 설명해서 정평이 나 있던 그런 교수님이신데요. 최훈 교수님 책은 제가 항상 신뢰를 갖고 많이 나올 때마다 시간이 또 나오면 열심히 찾아 읽어보고 그랬던 교수님인데 마침 또 변호사 논증법이 최근에 나오기도 했고 제가 읽어봤던 책 중에 가장 논리학에 있어서 실용적이면서도 이해 가능한 매우 보편적인 어떤 쉬운 이야기들을 다루는 책인 것 같아서 오늘 한번 선정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 논증법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은 바로 책 제목에도 매우 도발적인 표지로 부제목으로 나와 있지만 논쟁에서 이기기 위한 4가지 논리를 다루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4가지 논리를 챕터가 무려 12개인데요. 내용이 그렇게 막 방대하진 않고 12개 되는 내용 동안 매우 알기 쉬운 예화와 사례와 또 예시들을 많이 들고 맥락 속에서 이해 가능하게 설명을 상세하게 풀어놓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그 변호사 논증법의 12가지 내용 중 가장 첫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사실 마지막 에필로그에서 최훈 교수님이 요즘의 인터넷 문화에 대해 본인이 이제 댓글을 보시면서 느꼈던 내용들을 이렇게 에세이 형식으로 남겨놓으셨는데요. 그 내용과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이 일맥상통하는데 제 생각에 아마 최훈 교수님께서 가장 좀 중요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닐까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사실 제목이 변호사 논증법이기 때문에 어떤 변호사라는 법률가 집단의 법정에서의 어떤 공방전 이런 것들이 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책을 읽기를 망설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책에서 다루고자 하는 어떤 변호사는 우리가 흔히 정말로 어떤 법률 실무를 처리하고 법률 전문가로서의 법적인 어떤 지식을 활용하는 변호사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어떤 최강의 논리 집단이 누구냐 했을 때 사실 판사도 있고 검사도 있고 법률가만 해도 그렇게 많습니다만 사실 최훈 교수님이 생각하셨을 때 변호사가 가장 최강의 논리 집단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변호사는 약간 상징적인 존재고요. 법률적인 어려운 내용을 다루거나 하진 않습니다. 근데 왜 법률가 중에서도 변호사가 가장 최강의 논리 집단이고 변호사가 가장 어떻게 보면 논리학적이고 되게 논리적이고 논리 정연하고 그런 어떤 사고의 체계가 질서 정연한 사람들로 상정되어 있는지는 이 책을 읽어보면 매우 적나라하게 드러나지만 사실 제가 지금부터 전해드리고자 하는 이 가장 첫 번째 원칙이 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원칙은 바로 자비로운 해석의 원칙입니다. 잠깐 다른 얘기를 좀 하자면 인터넷 커뮤니티들 보면 또 뉴스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포털 사이트에 뉴스 댓글들을 보면 정말 담론의 시대가 21세기다. 제2의 구술성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시대가 21세기다. 하나는 말이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 느껴질 정도로 매우 많은 갑론을박들, 논쟁들, 논증들이 펼쳐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논증의 어떤 담론의 현장에서 우리가 실제로 맞닥뜨리는 어떤 그런 것들은 지나치게 욕설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던가 원색적인 비난이 들어가 있다던가 어떤 상대방을 되게 무서운 악마로 설정하고 또는 이념적인 좀 비난을 가하는 그런 모습에서 눈살이 좀 찌푸려지는 모습들도 많이 보이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뭐 가히 얘기했을 때 감히 뭐 뭔가 잘못됐다 잘됐다 제가 감히 가치 판단을 내릴 수는 없지만 이 논증의 효과적인 또는 건설적인 논증의 어떤 방향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렇게 상대방을 악마로 설정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논증에서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저뿐만 아니고 일단 변호사 논증법의 가장 큰 테마는 바로 이 자비로운 해석의 원칙인데 자비로운 해석의 원칙이란 상대방을 악마, 메카시즘 이런 게 아니고 상대방이
합리적이고 나와 같은 되게 이성적인 존재라는 상정하에서 논증 구조를 파악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고 공감하며 들어주면, 이 공감하며 들어주면서 결국 우리가 이끌고자 하는 건 감정적인 어떤 이야기가 아니고 이성적인 논증의 어떤 승리를 위한 것이라면 보다 효과적으로 논증 구조를 파악함으로써 논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최훈 교수님은 에필로그에서 책이 다 끝난 후 말씀하시는 거지만 논쟁에서 이기는 사람은 마음가짐부터 다르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무조건 틀렸다, 상대방은 나보다 못한 존재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논쟁에 임하게 되면 이런 것이 결국은 논쟁이 이기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의 말을 잘 들어야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자기의 이야기도 되게 구체적이고 또 상대방의 이야기를 보다 효과적인 측면에서 비판 반박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요즘의 논증이 최훈 교수님 생각에 되게 허수아비 논증의 오류를 많이 저지르고 있다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허수아비 논증의 오류란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를 되게 허수아비처럼 만들어 놓고 그 상대방의 이야기를 공격하기보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가짜, 허상의 허수아비를 공격하는 그런 논증의 비형식적 오류의 논리적 오류를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최근에 임하고 있는 어떤 담론장에서의 태도는 어떤 허수아비를 상정해 놓고 이 허수아비에 대한 공격을 가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 최훈 교수님께서 우리에게 좀 전달하고 싶은 바는 단순히 어떤 말싸움에서 뭔가 상대방을 제압하고 이기는 것을 넘어서서 상대방을 설득하고 결국 내 편을 만들어서 건설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으로 이어지는 어떤 방법들에 대한 제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자비로운 해석의 원칙, 그리고 역지사지의 원칙, 이런 변호사 논증법의 첫 번째 원칙은 실제로 법률적인 분쟁이든 여러 가지 수많은 사회에서의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의 많은 분쟁의 해결의 장에서 가장 유용하게 쓰이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대방을 좀 폭력적인 방식으로 제압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과 조금 합리적이고 보다 더 건설적인 토론으로 이끌어서 요즘 벌어지는 많은 문제들에 대한 다양한 생각과 그 다양한 어떤 식견을 넓히고 어떤 수많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나에게 있어서의 어떤 좀 논쟁적인 차원을 넘어선 어떤 관용의 어떤 이야기를 전하고자 함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매우 부제까지도 그렇지만 논쟁에서 이기고 싶다면 네 가지만 기억하라. 그러니까 뭔가 싸우는 것과 관련돼 있고 그런 것처럼 보여서 좀 도발적이기도 하고요. 좀 그런데 사실 책을 끝까지 읽어보면 이 책은 어떤 상대방과 싸워 이기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라기보다 상대방을 좀 내 편으로 만들 수 있고 상대방과의 어떤 건설적이고 합리적인 매우 효과적인 토론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담론의 참여자로서 현대사회에서 갖춰야 될 태도까지 알려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제가 참 많이 여러 번 읽어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책이 처음에 출판되었을 때 바로 사가지고 고등학교 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대학교 와가지고도 어떤 논증하는 글쓰기, 논설문을 작성해야 될 때가 온다면 또 서랍에 넣어놨다가 꼼꼼하게 읽어보고 그때 궁금했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고 여러 가지 논쟁들, 실제 사회에서 벌어지는 많은 토론들을 접목해서 읽어나가면서 제가 평생을 가지고 갈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이 책을 한번 읽어보고 여러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논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또는 논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결국 우리가 가장 갖추어야 될 태도는 상대방에 대한 자비심, 관심, 공감 능력, 그러니까 역설적이게도 이성과 또는 합리성만이 다 정답은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최근에 어떤 과학기술 만능주의, 또 이성 만능주의에서
우리가 감수성의 영역은 좀 부차적인 것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계는 너무나 심오한 것이어서 이런 어떤 이성과 합리성의 잣대로만 설명할 수는 없는 것들이거든요. 어떤 누군가가 매우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것 같아도 너무 색깔 끼고 보지 말고 정말 이 사람이 어떤 이유로 이런 말을 했을까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 보는 건 어떨까요? 그렇게 된다면 보다 논증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보다 나아가서 어떤 제압이나 어떤 폭력성의 측면이 아니고 정말 진정으로 내 편을 만들어 우리 사회가 아픈 부분들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 큰 힘이 되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라디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했고요. 다음 주 목요일 날은 또 수필을 가지고 김성현 DJ께서 목요일 날 이 시간에 진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